자, 이제 세 번째는 삼각함수 활용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삼각함수의 활용. 자, 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선 기하학입니다. 목표는 기하학. 다시 말하면 도형이라는 뜻이죠. 자, 요 기하학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도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질문할 수 있는 게 각도, 그 다음에 길이, 넓이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거다. 설명해 줍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도형의 키워드예요.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이 뭐지? 라고 한다면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곡선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곡선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가 등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바로 원이에요. 그럼 원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바로 중심 플러스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니? 라고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원주각입니다. 그러면 원주각이라고 하면은 떠올라야 될 게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잡아놓고 현재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바로 세타다라는 부채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부채꼴의 양 끝점을 잡아서 연결을 해준다면 이 각도는 바로 2분의 세타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을 만드는 기본 원리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과정은 다 아시면서 문제를 못 푸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원에다가 삼각형이 몇 개 있다면 두 개가 존재한다면 원 안에 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원주각에 따른 닮은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원주각 플러스 닮은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의 설정이 만들어지냐면 현재 이렇게 원을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부채꼴을 생략한다면 이 양 끝점을 잡아서 이것을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현. 이 다시 말하면 공통현을 지니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공통현을 만들었을 때 이 AB라는 공통현을 만들었을 때 원 위에 한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세타라고 할 거야. 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형 상태에서 내가 하나를 더 연결해서 끝점을 잡아서 연결해 준다면 만약에 이렇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양 끝점을 연결해 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세타로서 동일하다가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 알파면 여기가 뭐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 있죠. 직선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시 한번 뭐 한다? 알파가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각도 중에서 두 개의 각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한다? 베타라면 세타, 알파, 베타의 각도가 180도. 그러면 세타, 알파면 여기도 당연히 베타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 도형의 두 개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은 비로서 설명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맙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닮은 비라는 것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중요 포인트는 각도 일치가 되는 거야. 각도 일치.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각도가 어때? 똑같아. 아,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내용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를 그려놓는다면 현재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도 세타. 여기가 알파. 그럼 여기도 알파. 그러면 여기가 바로 베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베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 변의 길이를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를 B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길이에 대한 비율이 A 대 B다 라고 한다면 넓이는 그것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습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안에 삼각형이 몇 개? 두 개가 등장하면 반드시 원주와 성질을 통한 두 개의 삼각형은
바로 닮은 B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짝 좀 올려서 원이 있는데 원 안에 삼각형의 개수가 만약에 한 개밖에 없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원 안에 삼각형의 개수가 한 개다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것은 바로 사인 법칙을 설명합니다. 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각형을 그려준 후 만약에 삼각형을 하나 더 안쪽에다 그려준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는 A, B, C 여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원 안에 삼각형이 몇 개야? 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반지름이 존재하지. 그러면 이 사인 법칙 키워드는 한 각과 그것의 맞은편 길이 관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사인 A분의 A라는 것은 얼마와 같다? 2R과 같다라는 성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나중에 사인 법칙도 또 설명해 주겠지만 원에 관련된 성질을 낼 수 있는 건 첫 번째, 원주각에 따른 닮은 B.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 법칙.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원 하면은 원주각, 사인 법칙. 특히 원주각은 닮은 B, 사인 현재 삼각형이 하나면 사인 법칙, 한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이 룰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면 올해 수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삼각형만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만 나온다면, 원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직각 삼각형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직각 삼각형의 경우는 첫 번째, 각도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인데 각도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C, A, B의 관계, 그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인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되려면 식 하나에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한테 반드시 길이 2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각도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삼각 B의 관계를 설명하겠다라는 포커스예요. 그러면 C, A, B가 나오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현재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각도를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값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C분의 B, C분의 A, A분의 B. 하나의 식당 모르는 문자는 2개씩 나온다. 그래서 상대방은 각도를 줄 때는 반드시 길이값 하나를 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길이 주면 사인을 통해서 B값, 그 다음에 코사인을 통해서 A값. A를 주면 코사인을 통해서 C값, 탄젠트를 통해서 B값. B를 알고 있으면 C분의 B, 즉 사인을 통해서 C값, 그리고 탄젠트를 통해서 A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냐라고 할 때는 각도가 있다 없다를 통해서 두 가지 정리를 뽑아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이게 되겠죠. 이건 직각삼각형이라면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봤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길이 값이 몇 개야? 라고 하면 조건문과 구하는 값 합쳐서야. 조건문이 길이 값 2개와 그 다음에 각도 값 2개를 준다면 이 설정에서는 묻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사인 법칙이다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단순하게 원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B, C,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법칙은 한 각과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A분의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같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B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똑같은 원리로 사인 C분의 C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세 개를 동시에 다 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각도 2개, 길이값 2개를 준다면 바로 각도 2개와 길이 2개 관련된 식,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 푼다 잊지 마십시오. 사인 법칙은 두 종류야. 원이 나올 때와 원이 없을 때. 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각도, 길이, 반지름의 관계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이 없다면 이때는 길이 2개와 각도 2개의 관계성이라는 걸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 만약 이 설정은 밑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과 뭐가 다르지 할 때 바로 길이 값이 몇 개? 그러면 3개. 그리고 각도가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를 3개를 주고 각도를 하나 준다면 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해 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는 C, 여기는 바로 B.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각도를 물어본다면 한 각도와 현재 길이 3개죠.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는 맞은편 길이 하나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이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사인 법칙도 풀 수 있고 코사인 법칙도 풀 수 있다라는 설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값 2개, 각도 2개를 줄 거냐, 길이 3개와 각도 하나 줄 거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도형을 볼 때는 일단 원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판단하시고요. 아시겠죠? 원이 없으면 우리가 보는 삼각비나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아니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이 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주각. 이번에 가장 학생들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주각이고, 그에 따른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은비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크니까 이 내용까지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의 미적분학 들어가신 분들은 수열의 극한과 상학함수과에서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5번과 6번 설명해 드립니다.